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그 분은 강사가 아니었어요. 강사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학부모인 여자분이 이제 울분이 살짝 있는 그런 메일을 저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채널이 강사들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약간 어머니들이 끼어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공부방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또 꿈이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리고 교육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있잖아요. 다른 채널에서. 여기는 그 강사들끼리 소통하는 이런 채널이다 보니까 미래에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 뭐 학원 이런 것이 목표도 아닌 그런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소통을 하고, 그거는 살짝 다른 선생님들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들이 있으시면 그냥 조용히 그냥 봐주시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다 할 활동은 예, 눈에 띄는 뭐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살짝 들어요. 아무튼 근데 그분은 저에게 이제 약간 하소연하는, 약간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남기셨어요.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어떤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영어 학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다가오니까 애들을 집에 못 가게 완전히 잡아놓는 거야. 한 번 학원을 오면 뽕을 빼는 거야. 그냥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다른 학원도 가야 되는데 그거는 I don't care 이러면서 너는 이것만 해라 막 이러면서 애들을 집에 보내질 않는 거야. 그날 해야 할 걸 다 하지 않으면. 근데 급기야 그 현상이 언제까지 갔냐면 시험 전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하루에 한 과목 시험 보는 날도 많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하루에 한 과목만 시험 보는 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 전날 직전 보충을 오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고 한 대여섯 시간 잡아놓고 해줘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걸 묵묵하게 참아낼 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거보다 더 오래 있고 이거보다 더 오래 있고 싶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능히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시험 잘 보는 거지. 그런데 중학교는 하루에 한 과목 보는 날은 없어요. 2과목 아니면 3과목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른 과목은 어찌되든 난 상관없다. 너는 이 과목은 잘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잡아두는 거죠. 4시간이고 뭐 5시간이고 이제 잡아둬서 결국은 그 영어 과목은 올랐답니다. 그 영어 과목은 올랐는데 다른 과목이 다 떨어져가지고, 원래 중학교는 평균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학 100점이나 가정 가사 100점이나 똑같은 위치라고.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잖아. 수학이 훨씬 높은 위치이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 영어라는 과목 하나는 뭐 예전보다 몇 점 잘 나왔지만 다른 과목이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평균이 낮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엄마는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학원을 끊었대요. 그 점에 대해서 클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애들이 중학교 정도만 돼도 선생이 관리를 안 하면 지 입으로 집에서 한다고 지 입으로 떠들어도 집에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 몸이 마음을 못 쫓아가는 거야. 집에 혼자 있잖아. 반드시 놀아.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걔하고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세상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혐오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대요.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였냐면,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꼬박꼬박.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이 있어서 바빠서 집에 안 붙어 있고, 내일이 그때가 이제 시험 보는 기간이었어요. 시험 보는 기간에는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간 거야. 시험이 일찍 끝나고 시험만 보고 이제 보내주니까 집에 일찍 갔는데, 얘가 어린 마음에 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못 이기고 뭘 했냐면, 밤새도록 그 시간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오는 그 시간까지 게임을 눈이 빠지게 했다는 거야. 게임을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게 몸이 안 따라준대.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준대.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엄마 아빠가 이제 일이 있으셔서 늦게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게임을 했다는 거야. 눈이 빠지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망쳤지. 그래도 잘 보겠어. 근데 걔는 그래도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이제 잘 봐서 이제 그럭저럭 본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이런 종류의 아이였는데, 진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잡고 있지 않으면, 내 눈앞에 있지 않으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애가 있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아마 그 아이도 그런 종류의 아이는 아니었을까 싶고, 원래 다 한 중학교 정도까지는 다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걸 잘 알기에 애들을 이제 잡아놓은 거죠. 얘는 잡아놓고 있을 때나 그때나 공부를 하는 애라는 걸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건 아닐까, 본인 그 과목만 집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아이들의 이런 몸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또 선생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이 아이에 대한 적어도 직전 보충은 일찍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학원의 시간이 뭐 한 100분 수업이다 하면 100분 안에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못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얘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이제 내 눈앞에 얘가 없으면 걱정이 되고 얘가 못 볼 것 같고 하니까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고, 뭐 요거 끝나면 잠깐만 너 이것도 설명 듣고 가야 돼. 잠깐만 이것도 풀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늦춰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직전 보충 시험 전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 아이에게 적어도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저는 항상 그 직전 보충은 100분이면 100분, 그러니까 이걸 이상을 가게 애를 잡아두질 않습니다. 그냥 직전 보충 자료가 딱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엑기스, 그리고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그날은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충은 그 수업 시간, 학원 수업 시간 그 이상을 특히 중등부는, 그 이상을 오버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되지 않게 합니다. 그냥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직접 보충 자료를 줘요. 그거는 뭐 거의 외우는 위주로 가는 거죠. 물론 푸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 4장 분량? 서너 장 분량의 앞뒤로 서너 장 분량의 그것만 시키고 애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수업 시간에 그동안 많이 틀렸던 부분이라든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 교과서의 목표, 단원의 목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다 외우게 하고 풀게 하고 숙지시킨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수업 시간 안에 그걸 숙지시킨 이후에 보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를 시키느라고 시간이 오바되고 이럴지언정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보통 초짜일수록 이게 굵어. 애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 그 자료가 굵어. 왜냐면 본인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빠이 그냥 여기서 저기서 이게 중노동처럼 문제를 긁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풀라고 해. 그러면 애들은 그걸 못 풀어.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 너가 이거 다 풀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못 풀어서 너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세뇌를 시켜 애들도 그렇게 믿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내가 뺀질거리느라고 이걸 다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없애자. 그래서 정말 초짜일수록 굵어요. 진짜 애들한테 보내주는 그게.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지 본인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넓게 그물을 치는 거지. 그렇지만 수십 년의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뭔가를 통째로 외우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올 만한 게 딱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들도 열심히 이제 몇 년간 경험이 쌓으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게 몇 년간, 다만 몇 년간만이라도 이게 경험이 쌓이면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집에서 자료로 만들어서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면 이거 좋아요. 그냥 선생님이 열심히만 가르치고 그냥 끝났다, 시험 잘 봐라 이렇게 하는 선생과 직전 보충하는 날 이것만 하면 너네 이제 완벽해. 그리고 이거 주는 선생하고 차이가 대단히 커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이게 딴 과목도 공부를 이제 안 했으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시험 전 2주 정도는 자기 혼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게 가능해. 자기 혼자 열심히 진짜 공부를 해.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마음은 그렇지만 몸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럼 결국은 시험도 못 봐.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지가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정도 빠져서 못 본 건데 그걸 또 학원 다녀도 별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직접 보충 자료를 딱 구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절대 안 빠진다? 끝까지 남는다. 왜? 그거 받으려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그거 받아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진짜 거기서 다 나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직접 보충 그걸 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아무튼 저는 이 엄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선생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 사이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보충 자료를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좀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만드셔서 이걸 애들한테 좀 수업에 써먹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년짜리 경험밖에 없는 선생이라도 직접 보충 자료를 만드세요. 예. 이걸 만들고 해마다 이걸 갖다가 좀 더 레벨업 시키는 거지. 향상시키는 거지. 조금 더 추가시키고 이래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 선생님, 그런 종류의 선생님이 한 3, 4년 뭐 이렇게 했어. 어떤 학교 옆에서, 학교 뭐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면 그런 선생님은 한 4, 5년만 돼도 정말 이 시험 자료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뭐 오늘은 요런 종류의 얘기를 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